주기적으로 펼쳐줘야 돼. 자, 거기 먼저 볼게요. 자, 먼저 164페이지입니다. 164. 선생님 키네요. 진짜요? 선생님 키 되게 작아요. 커 보이세요? 자, 위로가 안 됩니다. 자, 용비어 첨가. 자,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먼저 왼쪽 한번 볼게요. 자, 제재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용비어 첨가는 정인지, 안지, 그 다음에 권제 등이 지어서 밑줄쳐 1447년. 그러니까 최초의 작품이에요. 1447년. 자, 간행한 악장입니다. 악장이라는 것은, 자, 보통 이제 궁중음악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데, 자, 그냥 악장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 요거 밑줄, 그 다음에 새로운 왕조의 무궁한 발전 염원 밑줄,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찬이죠. 자,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 밑줄. 또 여기 정인지가 좀 재밌는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 취하면 실록에 보면 저기 세조 있잖아요. 세조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자기 조카까지도 죽이고 자기 남동생도 죽이고, 그래서 조카인 단종을 유배 보내서 죽였죠. 그리고 이제 자기 동생 안평대군을 강화도에 보내서 또 죽이죠. 그런 무서운 사람인데 그 세조에게 너 막 이랬습니다. 취해가지고 너 막 이랬던 사람이야. 야 막 이랬던 사람이야. 그래서 다음날 세조가 묻습니다. 정인지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어제 나한테 너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니 정인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볼 때 이 새끼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기억나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선생님도 그런 적 있어요. 정말 짜증나는 원장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30대 초반에 술 취한 척 해가지고 걔한테 욕했습니다. 그때 뭐 그때 내가 욕했던 걸로 기억나. 아니 뭐 웃으시지 뭐 회식 자리였으니까. 웃으시고 다음날 다른 척 진호한테 잠꼬대로. 그래서 다음날 가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으니 제가 실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면 그 선생님한테는 뭐가 없었는데 그 나하고 되게 친한 사람들 좀 많이 괴롭혔어. 막 급여가지고 좀 장난치고 막 그래가지고 아마 그랬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원장이 이제 대인배의 풍모를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그 해서는 안 될 말 했다면서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오면서 씨 웃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적 한번 있었어요. 자, 내가 볼 때 정인지 기억납니다. 예. 자, 갈래 악장이고요. 자, 서사십니다. 자, 성격 송축. 자, 송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예찬의 조금 더 높인 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찬송 플러스 축원의 준말이에요. 찬송 플러스 축원. 자, 그리고 주제 조선 왕조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고요.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 비유와 상징 밑줄. 자, 먼저 우리 현대어 풀이로 먼저 볼게요. 현대어 풀이로 먼저 보고 그다음 문법적인 건 위에 걸로 하겠습니다.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자, 뿌리 깊은 나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거기 밑줄 한번 쳐봐. 거기 현대어 풀이 보면 거기 현대어 풀이 뿌리 깊은 나무. 자, 이것은 뭐냐면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기초가 튼튼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뿌리 깊은 나무는, 자, 바람의 안이 움직임으로, 거기 바람이 있을 거예요. 바람. 자, 바람은 우리가 보통 시련, 특히 조금 더 어려운 말 쓰면 내우외환. 그래서 안에서의 시련, 바깥에서의 어떤 시련, 이런 뜻입니다. 자, 시련의 안이 움직임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라. 거기 보시면 꽃과 열매가 있을 거예요. 먼저, 자, 꽃은 문화라는 의미고요.
자, 열매는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마 하나로 묶어서 그냥 자, 문화가 뭐 꽃이 피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가볍게. 근데 자, 문화가 꽃이 피고 자손이 많으니라 또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거 볼게요. 지금 대꾸되어 있습니다. 대꾸. 셈이 깊은 물은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유서가 깊은 나라는 자 이런 뜻이야. 유서가 깊은 나라. 그러니까 뭐 유서라는 것은 어떤 이제 문화 플러스 역사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유서가 깊은 나라는 가뭄에도 아니 그침으로. 자, 가뭄 있죠? 자, 가뭄 세모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얘 실연이에요. 네오외환. 자, 가뭄에도 아니 그침으로 내가 이루어져서 바다로 간다라고 돼 있죠? 자, 바다. 자, 바다라는 것은 이거는 조선 왕조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거기 나와 있는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들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불휘부터 볼 거예요. 자, 불휘. 자, 얘는 해석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해석이 중요합니다. 뿌리가. 내가 아는 학원 이름에 뿌리 깊은 나무 학원도 있고요. 그리고 쌤하고 좀 이렇게 약간 인연이 있는 저기 송파에서 제일 유명한 학원이 이제 셈이 깊은 물, 그러니까 셈이 깊은 학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이렇게 차용해요. 그리고 앞에 우리가 후민정음 봤잖아요. 수빈이교 학원도 있어요. 되게 많어. 그리고 저기 어디지? 또 여기 근처 고니가 잠깐 이제 글씨 때문에 다녔던 학원 중에 훈민정필이라고 저기 상동에 또 그런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많이 이제 활용하더라고. 이게 고전, 그러니까 진짜 국어학원 같지? 최룡선 국어학원은 왠지. 자, 넘어갑니다. 자, 얘 우리가 보자. 그럼 주격조사 가야 돼. 오, 야, 맞다. 밑에 국어학원 하나 생겼더라. 아니, 새로. 오. 야, 이거 이따, 야, 얘들아, 이거 이따가 끄고 얘기해 줄게. 되게 재밌는 얘기야. 서연이 어떻게? 진짜? 서연아 내가 알려줄게. 끄고 얘기해 줄게. 끄고. 자. 내가 알려줄게. 걱정하지 마. 자, 불휘 플러스. 얘가 뿌리거든요. 그러면 주격조사는 이가 사용되는데 이거 읽을 때 불휘라고 읽으면 안 되죠. 불후이라고 읽어야 되죠. 후이. 그래서 뒤에 이로 끝났기 때문에 이로 끝났을 때는 주격조사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주격조사 생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학교에서는 뭐 제로 주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로 주격. 그래서 여기는 주격조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석은 뿌리가라고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 뿌리가 깊은 뭐죠? 이어적기. 그지? 깊은 이렇게 돼. 이어적기. 자, 그리고 거기 하나 우리가 선생님이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 방점 쓰였어. 맞지? 그쵸? 세종어제 훈민정음 우리가 방금 봤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지어진 거예요. 자, 뿌리 깊은 남간. 자, 아이고, 남간 나왔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자, 거기 한번 볼게요. 남간, 얘 어렵습니다. 잠깐, 얘 이거 어느 정도로만 적어였어? 아무것도 안 적혀 있네? 이거 중요한데 아무것도 안 적어. 자, 볼게요. 자, 얘 해석은요. 나무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요. 나무 플러스 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요거 쓸 시간 줄게. 여기 봐봐. 여기 봐. 자, 이것은 나무 말 그대로 tree예요. 트리 뒤에 모음으로 시작한 형식 형태소가 와요. 형식 형태소 3개 뭐뭐 있니? 접어줘.
접사, 어미, 조사. 됐죠? 접어조. 자,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바로 보조사죠. 얘가 오면 얘가 앞에가 양성모음이니까 여기도 양성모음 아가 온 거예요. 자, 요렇게 왔는데 뒤에 이렇게 오잖아요. 이 나모가 이 추이가 단독으로 사용되면 나모 이렇게 쓰여요.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게 되면 얘 형태가 바뀝니다. 자, 형태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 볼게요. 자, 먼저 나모 플러스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가 탈락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이 과정이 중요해. 자, 뒤에 요 나모 같은 요 단어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자, 첫 번째 거기 나와 있는 모음 오가 탈락합니다. 그래서 오가 사라졌죠. 그쵸?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 숨어있던 기억이 나와요. 숨어있던 기억이 자, 나옵니다. 여기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래서 합치면 어떻게 돼요? 남, 이어졌기에서 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것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나무 있잖아요. 이 나무. 자, 저기 나와 있는 요 나무를 우리는 기억 고경체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형태가 바뀌는 체온이 있니? 네. 알겠습니까? 형태가 뭘로 바뀌었어? 나모가 뭘로 바뀌었니? 남기억으로 형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자, 바뀌는 체온입니다. 학교에서는 요즘에는 기억 고경체온. 나한테 질문 하나 해볼까 얘들아? 모음의 형태가 바뀌는 걸 우리 뭐라고 해? 두 글자? 모음의 형태가 모음. 내가 뭐라 그랬어 지금? 모음이라 그랬어? 말 끝내고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자, 모음이 아니고 용언의 형태가 바뀌는 걸 뭐라 그래? 활용. 그렇지. 체온의 형태가 바뀌는 걸 고경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감이 오죠? 자,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아직 여러분 학교 안 나갔으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뭐냐면 지역 고경체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억 요즘에 이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 종성체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억 좀. 여러분들 저기 이건 그냥 듣고 울리세요.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앞에 나란 말싸미 요거 기억나지? 그지? 나란 말싸미 잘 봐. 거기에 이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자, 얘는 히읗 종성체온이에요. 그래서 히읗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라 이렇게 쓰입니다. 자, 그런데 나라 뒤에 자, 만약에 나라 뒤에 앞에가 모음으로 끝났네? 그렇다고 해서 주격조사 나라 가 예를 들어서 나라 갔을 때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왜냐면 얘는 뭘 가지고 있냐면 히읗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앞에가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얘 이어졌게 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나라 히. 숨겨있던 히읗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사가 오게 되면 숨겨있던 히읗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수 플러스 닭 이런 거예요. 수 플러스 닭. 자,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쓰니? 수? 탁. 그렇죠. 왜요? 이 수가 히읗 종성 체온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합쳐서 히읗과 디귿이 합쳐져서 탁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 암 플러스 것 이해가죠? 근데 어떻게 씁니까? 암, 것. 그렇지. 밑에는 히읗이 발현돼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외울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것만 따로 적으세요. 따로. 아주 중요해. 저 기억 고경체온이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학교에서 만약에 이걸 얘기해 준다. 그러면 그렇고요. 얘기해 주지 않으면 즉 형태가 바뀌는 체온이 있니? 네. 알겠죠? 기억 고경체온이라고 합니다. 나모, 추이.
그냥 전체적으로 얘만 중요해요. 아,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있어. 야, 요즘에 승주. 예전에 승주하면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았는데, 지금은 그 공주가 너무 깨어 있습니다. 너무 팔팔해요. 너무 팔팔합니다. 만져도 그치. 너무 예쁘지. 너무 팔팔해.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잘하는. 자, 다 적었나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앞에 S. TS, 트랜스의 준말이야. 변화라는 걸 쓰기가 귀찮아가지고. 획이 쓸데없이 많아. 자,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바람에라고 있을 거예요. 그지? 바람에. 거기 보시면 바람에. 여기서 보는 건 당연히 이어적기죠. 이어적기고요. 굳이 하나 더 얘기하자면, 자, 이거는 자 바람 플러스 뒤에 에 이렇게 사용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뭐죠? 부사격 조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사격 조사, 그래, 그거만 알고 있어. 비교 부사격 조사가 아니라는 거. 이걸 부사격 조사, 이 정도만 알아줍시다. 자, 아니가 눈에 들어올 거야. 아니는 뭐니? 우리가 앞에 있었죠. 부정부사. 그쵸? 아니할세 앞에 있었던 것처럼 부정부사. 웰세, 자, 리을세. 우리 저기 앞에 훈민정음에서 아니할세 이렇게 있던 것처럼 리을세. 자, 리을세는 자, 이거 연결음입니다. 자, 아니 흔들림으로 곧 되었고 여름 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다 볼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거 익숙하죠? 여름 하나니. 우리 여름 고전시가 그 제목이죠. 고전시가 선생님 책 제목 여름 하나니. 여름에 하기 때문에 여름 하나니라고 해요. 하지만 이것은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여름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열매. 열다 플러스 음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자, 그러면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라. 자, 그러면 먼저 얘부터 볼게요. 얘 중요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잘 봐. 얘 종성부영 초성이에요. 자, 우선 적어놓고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종성부영 초성. 이 종성부영 초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즉 종성은 부용 다시 사용합니다. 초성으로. 즉 쉽게 갈게요. 자, 모든 초성이 받침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 녀석이 원래 원칙이었습니다. 원래. 요거 여기까지 적고 재미서 설명 들어갈게. 자, 됐니? 자, 원래 받침 규정은 얘가 원칙이야. 얘가 원칙이고요. 사용하면서 팔종성법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서 팔종성법. 우리가 앞에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팔종성법이었지. 그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 있었지? 사마띠. 원래 사마츠 디로 써야 되는데 사마스 디 이렇게 썼죠. 기억나요? 요거 사마띠 아니할세. 통하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얘가 팔종성법이었어, 우리. 그러니까 얘가 원칙이고 사용하면서 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만들어진 거야? 용비어 청가가 먼저 만들어진 거야. 굳이 말씀드리면 용비어 청가는 1447년에 간행이 됐고, 우리가 배운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여러분들 1459년에 간행이 됐어.
이해가죠? 그러니까 10년 차이가 있는 거야. 10년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배웠던 자 훈민정음 같은 경우는 세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먼저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가자. 그러면 이 곳을 팔종성법으로 한다면 이것을 팔종성법으로 만들면 어떻게 써야 돼? 만약에 팔종성법 저 지읒을 뭘로 바꿔? 그렇죠. 이렇게 적어줘야 맞는 거예요. 곧 시옷으로 적어줘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팔종성법이에요. 디귿은 어디? 그 디귿은 왜냐면 원래 얘가 뭐였지? 지읒이잖아. 이 지읒은 어디에서 가획된 거지? 시옷에서 가획됐기 때문에. 지금은 시옷이 없어져서 그렇지. 자, 여기까지 됐어요? 됐겠습니까? 자, 꽃 좋고 이건 좋다. like의 의미고요. 자, 열매가 많으니라. 그치? 요렇게 요 정도가 좀 핵심이야. 여기 봐봐. 자, 이 듀코 원래는 이게 좋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디귿이 사용되는데 그 뭐가 안 된 거야? 잘했다. 국외음화가 안 된 거야.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자, 세미 한번 볼까? 세미. 자, 이거 우리가 이어적기 하면 이건 이어적기 된 건데 끊어적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뒤에 조사모. 그렇죠. 자음 이가 와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가 바로 주격조사다. 이 주격조사는 꼭 나와요. 어떻게 사용됐는지 늘 끊어적기로 바꿔줘야 돼. 셈이 깊은 자, 물. 자, 물 나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물은 이렇게 사용된 거예요. 그죠? 모음조화 돼서. 그러면 이 물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우리 앞에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스물이라고 있었어. 스물 똑같은 거야. 뭐가 안 된 거니? 그래요. 원순 모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빡빡 나와줘야 돼. 지금은 물이라고 쓰니까. 자, 셈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침으로 내히 이러 발아래 가라니. 자, 거기 보시면 내히. 야, 거기 써 있는 거 봐봐. 내 플러스 히읗 이렇게 다 했지. 이걸 읽을 때 내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야. 내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뭔가 비웃는 느낌이잖아.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줬던 거와 되게 같죠. 아까 나라 히읗 기억나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요거 설명해 줄게. 자, 이것은 뭐냐면 내가입니다. 여기 내라는 것은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냇물 할 때 그 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이 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격조사는 이만 사용됐다는 거. 그래서 주격조사 자리에 히읗이 오면 자, 전부 다 뭐예요? 앞에 있는 게 히읗 종성체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얘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내 히읗 자, 앞에 히읗이 속해 있는 거예요. 히읗이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플러스 뒤에 앞에가 자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분석이 돼야 됩니다. 이때 저 내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아까 봤던 히읗이 받침으로 있는 종성 체언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내가 이루어져 내가 이루어져서 바다에 거기 에 부사격 조사죠. 그죠? 바다에 거기 써 있을 거야. 자, 가난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밑에 1 한번 볼게요. 보기를 보고 용비어 첨가에서 팔종성법에 해당하지 않는 표기 뭐 있어요? 곧 됐습니까? 곧 거기 찾아줘야 돼. 곧 팔종성법은 훈민정음 17자 초성 중에서 가나다라 마바사 앙 8개 자음만 받침으로 사용하는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 답안 보세요. 중세국어의 자, 꽃즈 이것이 현대국어는 또 꽃즈 이렇게 사용된다. 그렇지? 자, 다음 빈칸을 채우면서 국어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자. 바람에 자, 여기서 뭐예요? 그러니까 현대국어와는 차이 아래아가 사라졌습니다. 깊은 방점이 사라졌습니다.
불휘 현대가 뿌리 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주격조사 가가 사용됐습니다. 자 그리고 중세고 하나니 이건 많은이에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뜻하는 많다에 밀려서 사라지고 요 의미가 지금의 하다. 그죠? 자 됐습니다. 잠깐만 다른 거는 야 밑에 답안풀이를 한번 보자. 좀 더 자세하게 했으니까 볼게요. 아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 은하 오 혹은 아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첫째 음절에서도 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가 먼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뒤에가 먼저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칠판 봐봐. 자 원래는 이 녀석이 맞는데요. 잘 보세요. 이 녀석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들 반치음이 사라집니다. 반치음이 사라져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게 먼저 으로 바뀌어요. 가, 을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뭐가 바뀝니까? 앞에 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게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앞에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잘에서 가을, 가을, 가을. 됐습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아 같은 경우는 거기 별표 하나 쳐야 돼. 이거 의외로 선지 하나 나와. 그러니까 둘째 음절에서 먼저 바뀌고, 그쵸? 둘째 음절 아래야. 둘째 음절 아래야가 자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첫째 음절 아래야. 그쵸? 이런 식으로 바뀐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쓰이지 않는 말들 이렇게 보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순경원 비읍이 제일 먼저 사라져요. 순경원 제일 먼저 사라지고, 순경원 비읍, 그 다음에 여린 이릇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반치음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옛니응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아레아가 최종적으로 사라져요. 1933년까지 표기는 남아 있었어. 최근까지. 도도새인가? 도도새도 거의 뭐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며? 지금 멸종됐는데.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지금 쓰이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 그냥 외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붕신이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먹었더니 씨만 남더라. 요 순서예요. 그쵸? 붕신이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더라. 됐습니까? 요 흐름입니다. 자, 되게 힙하다. 모자 이렇게 쓰고 모지터 이렇게 쫙 마시는 거 되게 힙한데? 막 랩할 것 같고 막 선생님한테 막 퍽퍽 날릴 것 같은데. 자, 갑니다. 되게 카리스마 있다. 자, 두 번째 거 보세요. 글자 왼쪽에 방점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방점은 왼쪽이야. 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높낮이 두 글자로 뭐라고 해? 성조. 그리고 비분절음은 자, 이어 적기를 하던 것을 끊어 적기로 자, 표기했다라는 거네요. 자, 사라지고 그죠? 지금은 끊어 적기죠. 중세구의 주격조사 자, 자음 이, 모음 이, 그다음에 생략 쓰이던 것이 자, 현대 국어식엔 가가 출현했다. 중세국어에서는 하다와 하다가 별개의 낱말. 앞에 거는 두의 의미고요. 뒤에 거 하다는 많다의 의미였잖아. 그치? 별개로 사용되다가 자, 지금은 쭉 해서 첫째 음절 가가 아로 바뀌고 얘가 쭉 나오죠. 그래서 하다. 그 두 번째 하다 뭐예요? 거기 한자가 이거 마늘 다자입니다. 마늘 다. 많다. 그래서 하다, 많다는 같은 뜻을 지닌 많다와 경쟁하다가 사라졌고 현대국어에 하고 하다 이것이 하고 많다의 흔적을 줬대요. 옛날에는 하도 알샤, 하고 알샤 이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하도 많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많다. 이런 식으로 흔적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165입니다. 165페이지. 자, 이제는 이제 어두자음근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어두자음근.
거기 보시면 다음 내용을 참고해서 자, 질문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두자음군이란 첫머리에, 단어의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 둘 이상의 자음 밑줄 쳐봐. 이걸 우린 병서 중에서 무슨 병서라고요? 밑에 줄 합용병서가 눈에 들어오면 돼. 그치? 합용병서 밑줄. 그래서 뿌들, 쌀, 그 다음에 꿀, 보통 이렇게 자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어두자음군이 올 수 없어서 된소리로 바뀌고 자 소멸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좁쌀은 조와 쌀이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구나. 근데 왜 좁쌀이 아니라 자 좁쌀이 된 걸까? 그 까닭은 어두자음군과 관련이 되어 있어. 중세국어에서 쌀은 붓쌀 자 이렇게 표기되었어. 어두자음군이 된소리로 변하는 과정에서 비읍이 자 흔적을 자 남겼기 때문에 자 좁쌀이 된 거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자, 오른쪽 꼭대기. 자, 꼭대기 보세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갑니다. 자, 중세국어 아래야 사용됐습니다. 현대국어 아래야 사라졌습니다. 중세국어 모음조화 잘 지켜졌어요. 현대국어 자 혼란입니다. 표기로 갑니다. 중세 이어적기, 현대 끊어적기. 자, 그 다음에 중세 방점을 사용했는데 현대국어 없고요. 띄어쓰기 하지 않았는데 현대 띄어쓰기 합니다. 8개 자음만 받침으로 사용합니다. 8개 외에 자음도 받침으로 사용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저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표기입니다. 표기. 자, 되게 간단하잖아. 우리 그 플라워 어떻게 되니?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여러분들 가느다란 물방울이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보세요. 얘 생각해봐. 이거 봐. 치읓도 사용된다고 지금 현재는. 알겠지? 다른 자음도 다 표기로 올 수 있는 거야. 소리 아닙니다. 표기. 자, 그 다음 문법. 자, 주격조사가 자 자음이, 모음이, 그 다음에 생략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와 가 이렇게 씁니다. 또 높임 형태에서 모두 사용돼요. 깨서 이런 것도 있죠. 자, 어휘, 단어의 의미나 형태가 많이 달라졌다. 또 새로운 말이 생겼다. 자, 5번, 6번 시간 드립니다.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금방 푸는구나. 5번의 정답 1번이고요. 자, 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넘겨요. 자, 이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자, 다음 표를 뭐야? 밑에 거 뭐냐? 니일 내일 구분하지 말자. 참외랑 키위를 왜 줘? 뭐야? 난 키위가 왜 이렇게 맛이 없지? 키위가. 난 지금까지 키위를 먹으면서 단 한 번도 맛있는 키위를 먹은 적이 없어. 원래 키위가 신 거니? 골드키위. 아, 그래? 나 그것도 그렇게 단 거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키위 참외. 선생님은 참외는 되게 좋아해. 배도 좋아. 근데 키위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키자가 들어가서 그런가? 자, 넘어가요.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현대국어의 단모음 체계라고 있잖아. 자, 이해하자. 자, 칠판 봐. 현대국어 단모음 몇 개? 10개. 10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시면 돼요? 키위, 재회, 금붕어 좋아. 이렇게 우리가 외우시면 되죠? 자, 거기 표 그려서 자 같이 한번 봅시다. 한 번은 제대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자, 요거 말고, 요 표 말고 그냥 제대로 한번 그릴게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문법, 여러분들 이제 그 수능에서 문법도 보시잖아.
지금 2학년, 3학년들은 문법 어려우면 안 해도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 하기 때문에. 또 부광은 전통적으로 문법을 아마 여러분 2학년 때 되면 만약에 문법이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하실 것 같아. 전통적으로 어려워 부광. 자 갑니다. 그냥 부광인데 애들이 막 얼굴이 부어. 밤새 막 공부하다가 문법 때문에 애들이 뒤져. 자 갑니다. 단모음 10개예요. 자 이렇게 반으로 나눌게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앞에가 뭐죠? 한 번은 제대로 강의해야지. 전설, 뒤에가 뭐예요? 후설. 자, 설이라는 것은 혀를 얘기합니다. 혈. 혀. 그래서 설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니은, 디귿, 티을, 그 다음에 반설음까지. 이런 게 설음이었어, 사실은. 자, 이럴 때 전설과 후설의 기준은 우리가 혀의 위치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혀의 최고점의 위치입니다. 혀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전설이냐 후설이냐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사람의 옆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이 발음해 보세요. 이 발음해 보시면 여기가 정 가운데고요. 이 하시면 혀가 이렇게 돼요. 이 발음해 봤을 때, 그치? 그래서 여기가 최고점이야. 됐죠? 그래서 최고점이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이에요. 알겠지? 전설. 자, 그 다음에 아 발음해 볼게요. 아 발음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자, 아 하게 되면 혀가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혀의 최고점이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래서 후설인 거예요. 여기까지 혀의 최고점이 기준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앞에가 평순이고요. 자, 뒤에가 원순입니다. 앞에가 평순이고 자, 뒤에가 원순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원순 모음화 기억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술이 평평한 걸 평순 모음, 입술이 동그란 걸 원순 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녀석은 뭐냐면 자 바로 자 입술 모양이죠. 입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자 얘가 고, 중, 저 바로 혀의 높이입니다. 혀 높이. 이때 화살표를 밑으로 한 이유는 혀의 높이가 낮아질수록 입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벌어지는 걸 우리는 자 개모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이 벌어지는 거 10개자 써가지고 아 이렇게 아. 자 여러분들은 키위 제외 금붕어 조화로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아 더하기 이거 뭐 하는 거야? 2 더하기 우는 위가 될 거고요. 5 더하기 2는 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 더하기 2는 애가 될 거고요. 어 더하기 2는 애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순모음을 머릿속에 잡아내셔야 돼요. 원순모음만 외워내시면 돼요. 원순모음은 뭐냐면 다 아계열, 아니 오계열, 우계열. 그러니까 원순모음 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어. 원순모음은. 그래서 나머지 다 평순이야. 원순은 오, 우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국어는 단모음 10개입니다. 자, 그러면 중세국어는 어떻게 될까? 자, 중세국어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요 표 말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거야. 거기 보시면 몇 개예요? 총 7개죠. 맞습니까? 7개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가 빠졌는지 봐봐. 자, 뭐뭐가 빠졌는지 봐봐. 자, 위, 외, 애가 빠졌습니다. 이해가죠? 요거 이따가 설명해 줄게. 요 녀석 빠지고, 요 녀석 빠지고, 요 녀석 빠지고, 요 녀석 빠졌어. 자, 볼게요. 자, 우리가 기본자 있었죠.
바로 우주를 만드는 삼재, 우주의 재료 세 개를 가지고 즉 천지인이라는 기본자를 만들었죠. 상형에서. 자, 그래서 천지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기본자를 만들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어떤 원리였습니까? 합성의 원리였어요. 합성의 원리로 해서 초출자와 제출자가 되죠. 다 기억날 겁니다. 초출자, 그 다음에 제출자. 자, 이때 초출자 어떻게 하니? 기본자끼리 결합이었지, 그지? 자, 그래서 얘가 양성모음, 얘가 음성모음, 얘가 중성모음입니다. 그래서 저기 뭐가 있어요? 아, 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 음성모음 잡아. 우. 여기까지가 단모음. 즉, 초출자까지는 무조건 단모음이야. 그러니까 단모음은 초출자까지가 단모음. 됐지? 그럼 나머지 얘는 뭐야? 얘는 이중모음인 거예요. 얘는 이중모음. 그러니까 여기까지 단모음. 몇 개? 7개. 됐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읽었죠? 얘를. 얘가 빠진 이유는 간단하죠? 이거 어떻게 읽어? 우이. 이렇게 읽었죠. 됐습니까? 우이. 요거 비슷한 거 보지 않았어? 불휘. 불휘 깊은 남간. 그쵸? 그래서 앞에 끝에가 이모음으로 끝난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제로 주격 썼던 거 기억나? 혹시? 기억 안 날 수 있겠다. 봐봐. 자, 보세요. 이거 불휘. 됐죠? 끝에 뭘로 끝난 거야? 이모음으로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단모음 아니야. 이해가죠? 자, 요게 합쳐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뒤에 이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주격 안 썼지. 뿌리가라고 했을 때.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이. 이건 뭐야? 옛날에 오이. 얘 어떻게 읽어? 뒹기에였는데, 그치? 선생님이 어떻게 읽었니, 이거 할 때? 뒹기게라고 안 읽었지? 어이. 그렇지. 그러니까 2로 끝난 거야. 이거 뒤에 만약에 주격 주사 있으면 안 쓰는 거야. 됐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 어떻게 읽어? 아이. 그렇지. 됐습니까? 아이. 자, 따라서, 얘네들은 철저하게 뭐예요?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인데, 자, 저기 뭐야? 중세로 가게 되면 이중모음이라고요. 빠진다고요. 여기까지 이해가냐? 여기까지 이해가지? 따라서 지워볼까? 숑 아와 오의 중간. 아와 오의 중간은 아래야. 하나, 둘, 셋, 넷, 다, 7. 이해갑니까? 요렇게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초출자는 다 단모음이야. 자, 요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시답 한번 볼게요. 현대 국어의 단모음 에와 에는 발음으로 구분하기가 어렵고 위와 왜는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으로 발음이 되거든요. 이중모음으로도 발음이 돼요. 왜? 자,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앞으로는 단모음체가 지금보다 더 간단해질 것 같아. 이렇게. 우리 보통 이런 거 있지 않니? 네가 그랬잖아. 그때 여러분들.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지. 다 뭐라고 해? 네. 그쵸? 그래서 아마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밑에 답안풀이. 현대국어의 단모음, 자, 에와 에는 합류가 일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구분이 잘 안 돼요. 현대국어의 위와 왜는 중세국어 시기에는 뭐였다? 이중모음이었다. 이해가죠? 이중모음이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볼게요. 중세국어에서는 반모음이 모음 뒤에 위치하는, 그래서 어떻게 읽어? 우이. 그 다음 또 뭐예요? 오이.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오이. 거기 J는 2로 읽어야 됩니다. J는 2로 읽는 거야. J는 2로 읽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영어는 지저스. 그죠? 독일어로 보니 이거 2로 읽는 거야. 예수.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활동이, 자, 국어의 변화와 발전 모습 탐구하기. 자, 이렇게 나왔죠? 자, 복수 표준어인데요.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자. 자, 활동 안내.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어휘에 관한 기사를 읽고 국어가 변화하는 모습을 탐구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래서 표준어의 범위가 달라진다. 자, 가자.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고 나서 원인을 분석하는 글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늦장 대응, 그 다음에 늑장 대응. 어떤 게 맞을까? 그쵸? 이 두 개 어떤 게 맞을까? 느릿느릿 꾸물거리는 태도를 가리켜 늦장 또는 늑장이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어느 것이 맞을까? 둘 다 맞는 말. 밑줄쳐. 그러니까 이거 뭐야? 복수 표준어다. 자, 그 얘기입니다. 둘 다. 늑장, 늦장 다 맞대요. 늦장과 늑장은 복수 표준어다. 같은 뜻을 지닌 여러 말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을 복수 표준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늦장 대응, 늑장 대응 모두 맞는 말이다. 늦장과 늑장 외에도 복수 표준어는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즐겨면은 짜장면의 경우도 원래는 자장면이었어요. 내가 제일 싫어했어요, 이런 거. 아니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이해 갑니까? 짜장을 짜장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힘든 세월이 있었단 말이야. 진짜로. 자장면 이게 뭐야? 그래서 가끔 이제 예능들 보면, 우리 시대 때 예능들 보면 아나운서가 여러분들 맛있는 자장면 뭐야? 난 불어인 줄 알았어 처음에. 짜장면이 맞죠? 근데 자장면이었습니다. 춘장이 덜 묻은 그런 느낌이잖아. 자장면이 표준이었으나 지금은 뭐니? 짜장면도 모두 표준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짜장면. 가뭄과 가물도 마찬가지다. 원래 오랫동안 계속해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날씨를 이르는 말은 가물다에서 파생된 가물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아까 우리 용비어천가 가말에 아니멜세인가요? 네. 가말에 아니 그칠세. 가말. 이거였습니다. 가뭄이 아니죠. 자, 그런데 현대국어에선 가뭄이 더 많이 쓰여서 가뭄, 가물이 복수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뭐 정의성, 최룡성 뭐 이런 거 다 복수 표준어. 같아요. 자, 짜장면, 가뭄처럼 표준어로 제한하고 싶은 단어를 선정하고, 자, 그 까닭을 말해보자. 자, 줍다의 방언이지만 줍다가 더 많이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둘레길, 표준어끼리 합쳐서 생긴 말, 둘레 플러스 길. 넘어갑니다. 쓸데기 없는. 자, 표준어의 개념 가자. 표준어의 개념.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됐습니까? 이게 표준어의 개념이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됐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기준은 교양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야. 그치? 밑에다 여러분들 자기 이름 쓰셔도 돼. 현대 사용하는 말, 현대 뭐예요? 현대는 시대적 기준입니다. 자, 우리나라 수도 인천에서 사용하는 말. 자, 아니죠? 자, 서울말입니다. 서울말. 여기 다 인천에서 태어났니? 손으로 봐, 인천. 다 인천이야? 인천 아닌 사람. 진짜 인천 아닌 곳이 어디? 광명? 광명도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어디? 안양? 수도권이 경기도. 그럼 여기 서울 사람은 나밖에 없네요. 선생님 서울 토백이었습니다. 서울 토백이. 서울 토백. 자, 됐어요. 근데 분명히 서울 사람이고 서울 표준어를 사용했는데 국어 강사하면서 억양들이 생겼어. 전라도 억양, 경상도 억양이 또 생겨가지고 이게 다 합쳐져서 지금 버무려져가지고 북한 같아. 억양이. 그래서 정말 진짜 저기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이 나랑 얘기하다 보면 늘 물어봐. 고향이 어디냐고. 늘 물어봅니다. 그럼 서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당황해. 전라도 억양이 있는데 분명히 어쩔 때 보면 또 경상도 억양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름에 룡자 들어가고 그러니까 혹시 탈북하지 않았나 막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억양들이 나오니까. 이게 문학에서 경상도 전라도가 많잖아. 선생님이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연습하다 보니까 또 친구들이 경상도 전라도가 많아. 그러네. 생각으로 선생님은 서울 친구들이 없어. 진짜 신기하네. 나 경상도 아니면 전라도야.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7번, 8번 풀고 잠깐 쉴까요? 자, 시작. 여러분들 금방 푸는구나. 자, 7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이때
중세국어 단모음 몇 개? 7개. 놓치면 안 돼. 늘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아까 이거 뺀 것만 생각하고 아래아를 생각 못 하더라고. 정말로.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기본자 플러스 초출자. 됐죠? 그러면 우리가 놓치지 않아. 자, 8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잠깐 쉴게요.